새 깃털로 장식된 관과 검은 두건을 쓴 기마 인물들이 사슴과 호랑이를 사냥하는 모습을 그린 무용총 수렵도는 고구려 중기 고분벽화의 대표작이다. 기교가 없고 소박한 기법에도 불구하고 시원스러운 공간 배치와 생동감 있는 필치로 인하여 고구려인의 삶과 생각을 만나볼 수 있다. 고구려 벽화는 고구려인들의 하늘에 대한 사상과 생활 풍속을 엿볼 수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된다. 중기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고분은 각저총, 무용총이다. 중기 벽화의 특징은 주제와 문양도 변화되는데 단연 인물 풍속도가 으뜸이다. 무용총은 국내성 주변에 있는 굴식 돌박 무덤으로 무용하는 모습의 벽화가 있어서 무용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벽화의 주제는 생활 풍속이 중심이다.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고구려인들의 우아한 자태를 느낄 수 있다. 매끈한 옷 맵시를 보면 아마 당시에는 물방울 무늬 일명 땡땡이 패션이 유행한 것 같다. 좌측 하단에는 말을 탄 귀족과 그를 따르는 시동 하나가 있고 우측 하단에서는 어떤 예유에서인지 옹기종기 모인 7명의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는 듯하다. 뒤를 돌아보며 딴짓하는 세 번째 합창단원이 눈에 띈다. 저 시대에도 말 안 듣고 딴짓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다. 무용총 무용도는 널방 왼쪽 면에 그려진 벽화다. 무용총이라는 고분명칭의 유래가 되었으며 역시 그 이름처럼 비파로 추정되는 악기를 연주하는 악공과 여러 명의 무용수가 춤을 추는 모습, 노래하는 모습 등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 총 7명의 모두 방울무늬 옷을 입은 무용수들은 특이한 동작에 춤을 추고 있다. 사실 그림의 역동성이 부족해 동작이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들이 가락에 맞춰 황교하는 것만은 생생하게 느껴진다. 고구려인들은 기본적으로 소매와 바지, 통이 넓은 옷을 입었다. 평민들은 색이 수수하고 다소 거친 옷들을 입었고 고려시대에 물약관으로 발전되는 두건을 즐겼었다. 귀족들은 화려한 색과 장식을 가진 비단 옷을 많이 착용했으며 그 중에서도 귀족 부인들은 주름치마를 입고 다리라고 불리는 가발을 착용해 불을 과시하였다. 무용총잡개 또는 오른쪽에 모자와 바지를 착용한 인물은 바로 그 무덤 주인으로 보이고 왼쪽의 두 남자는 주인에게 접대를 받고 있는 손님들로 추정된다. 이 세 명의 인물은 시종이 내온 식사 내지 다과를 즐기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주인과 손님 2명은 크게 그려져 있는 반면 시종은 그보다 훨씬 작게 그려져 있다. 이는 인물의 크기에서부터 신분을 과시하는 것으로 신분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앉아서 생활하는 조선시대와 달리 의자에 앉아 생활하는 모습으로 고구려시대의 생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세 인물 앞에 차려진 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 상차림이 아니라 각자에게 차려진 작은 독상이라는 점도 확인된다. 우리 선조들은 조선시대 이전만 해도 독상 문화를 일반적이었다. 초대된 손님 둘이 남성임에도 치마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다. 머리 모양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은 승려이거나 아랍상인으로 추정되는데 고구려인들은 평소에는 바지를 입어도 승려와 같은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은 치마를 입곤 했던 듯하다. 무용총 수렵도는 활시위를 당기거나 이를 피해 달아나는 짐승들의 자세와 표정이 생생하게 묘사되었다. 수렵은 주로 생활 풍속계 고분벽화에서 많이 채용되었던 그림 주제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무용총 수렵도는 고구려 사람들이 수렵 활동에 나서서 사냥을 벌이는 장면으로 말을 타고 조우관이나 두건을 쓴 고구려인들의 모습에 깜짝 놀라 꽁직 빠지게 도망가는 호랑이, 사슴 등 여러 짐승을 사냥하는 모습이 사실적이면서도 역동적으로 표현되었다. 말을 타고 질주하면서 정면을 향해 또는 몸을 돌려 활시위를 잔뜩 당긴 고구려 무사의 모습은 고구려인의 활달한 기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활을 사용해 자주 사냥을 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무덤만에도 사냥하는 모습을 그렸을 것이다. 이 벽화는 고구려인들이 사냥과 기마를 주된 활동으로 여겼고 말에 걸친 여러 마구, 조우관, 두건 등 장신구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측 상단의 남성이 취한 사격 자세다. 말 위에서 몸을 돌려 활을 쏘는 방식은 파르티안 궁법이라고 불리며 여러 기마 민족이 애용한 궁법이었다. 말 위에서 중심을 잡고 몸을 정반대로 돌리며 관역을 정확하게 조준해 활을 쏘는 것은 숙련된 무사들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었다. 이는 고구려 무사들이 활쏘기와 승마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각저는 고구려의 씨름인데 고분에 그려있는 씨름 그림 때문에 고분을 각저총이라 이름했다. 씨름은 여러 민족에게는 장례 때에 행하는 행사의 하나로
각저총의 씨름도를 보면 고구려에서도 장려 행사로 행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두 역사와 심판하는 노인이 보인다. 씨름을 하는 두 인물 중 왼쪽 인물의 얼굴은 보면 초승달처럼 날카로운 눈매에 큼직한 매부리코로 묘사되고 있어 동북아시아계 인물은 분명 아니고 서역계 인물로 추정된다. 그 상대인 오른쪽 인물의 얼굴 모습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고구려인의 얼굴이다. 두 역사 옆으로 보이는 나무는 우주수로 하늘과 인간 세계를 잇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성한 나무 옆에서 행해지는 씨름은 단순한 놀이라기보다는 의례적 행위로 보여진다. 반면 각적층의 씨름도와 달리 무용총 천정의 두 장사는 머리 모양 새나 복장 및 두 사람이 취한 동작과 몸짓으로 볼 때 무용총의 두 장사는 스모 선수이고 벽화의 내용은 스모의 한 장면이다. 무용총 씨름 벽화와 각저총 스모 벽화는 고구려의 씨름과 스모가 존재한 증거이다. 스모 용어는 고구려어로 고구려에서 시작된 스포츠라는 사실은 언어학적 측면에서도 증명된다. 스모의 머리 묶감새막에도 벽화와 같아 무용총 벽화에서 장사의 모습은 오늘의 일본 스모토리 모습 그대로이다.